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답답함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수사라며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심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의 안도감도 잠시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다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당연히 조사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조사 안 받는 거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실망이죠. 그 사람들도 법을 배운 거고 평생 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며 불법 수사란 주장을 반복하자 시민들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시간 끌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을 봐서는 빨리 지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에 시민들은 구속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발 좀 그 사람 좀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불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공수처와 경찰을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로 시민들의 외면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좀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돼요. 그냥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윤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조속한 현안 처리가 국정안정의 동력이라는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도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요. 국민들도 너무나 지금 서운다고 난리를 찍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은. 수사의 흐름상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매주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가담자 처벌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 기종 말고도 블랙박스에 비상전력을 공급해줄 장치가 없는 여객기가 꽤 많은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전체 여객기 10대 중 3대가 만일의 사고 시 블랙박스를 켤 보조 배터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해당 기종 퇴출을 포함해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경우 마지막 4분의 음성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던 건 여객기의 전력이 모두 꺼지면서 블랙박스마저 먹통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도 블랙박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없던 것이 지적됐는데 취재 결과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여객기 415대 중 144대, 즉 35%가 보조 배터리가 없는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항공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생산된 항공기에만 보조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기 10대 중 3대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 생산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101대 중에 56대가 아직 미장착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실 계획인가요? 다만 이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좌석부터 엔진까지 비행기 내부 회로를 모두 뜯어내야 한다는 건데 비용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항공기 안에 회로 같은 게 복잡해서 이제 처음부터 설계가 돼 놓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뒤에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게 오히려 기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국토부에서 항공정비를 담당하는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수억 원의 설치 비용 대비 사고 발생률이 너무 낮아 경제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비용 문제를 떠나 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못했다면 여객기를 퇴출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빨리 퇴출시키는 기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냥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 남아있는 교신 기록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조사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고 투명한 사고조사, 장기적인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보호와 함께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전남 농민들이 8만 헥타르에 달하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안에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배 감축 면적의 예상 생산량 40만 톤이 수입살 양과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전남도에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내란 공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이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015억 원을 편성했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 기준을 50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전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둔 건데요.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더 촘촘한 교육과 의료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 6,800여 명. 지난 2021년 15만 500여 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특히 광양시 고략동 인구는 11,9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5배가량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주변에 여천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면에서 딱 주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출산화 수도 반등했습니다. 출산화 수가 2012년 1,94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23년 830여 명까지 10여 년 넘게 계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940여 명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난임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업 유치와 상생 협약을 통한 일자리 증가가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양시만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광양보건대의 파행 운영 등 청년 인구 증가의 척도가 될 교육 인프라의 수준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 인프라 역시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도시 인구를 유인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도 필요합니다. 전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 유의미한 성과로 가능성을 확인시킨 만큼 이제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들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국내외 문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순천시 콘텐츠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기업 이전 지원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소개와 기업과 투자사 1:1 매칭을 통해 기업들이 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3천억여 원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포스코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거래기업 지불 기준을 조정해 대금 3천억여 원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포스코의 설비 자재와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균 2주가량 앞당겨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보유한 전통 명문 바둑 구단인 GS 칼텍스 팀이 연고지를 여수로 이전했습니다. 어제 GS 칼텍스 팀의 감독과 선수 등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여수 투어에 앞서 GS 칼텍스 여수 공장을 견학했으며 여수 지역의 바둑 팬들과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도 다면기도 열었습니다. GS 칼텍스는 지난 2006년부터 바둑리그에 출전한 최장수 팀으로 GS 칼텍스 프로 기전을 30년째 후원하는 바둑계 대표 후원사입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관광 정책을 도입한 강진군에 지난해 약 282만 명의 관광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약 50만 명, 25%가량 늘어난 건데요. 강진군은 올해는 혜택을 더 강화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값 관광을 도입한 전남 강진군.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비용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산초당과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1년 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한 28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개월 만에 46억 원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생산 유발 효과 1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0억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손님들이 반값 여행에 많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와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에서도 반값 여행 많이 오시고 골프 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전 신청을 통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반값 관광 제도. 올해는 혜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1인당 돌려주는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2인 이상의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또 1인당 지원 횟수도 4회까지 2배로 늘렸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들이 돌려받은 상품권을 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면서 매출도 6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축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 그다음에 호텔, 숙박업 등이 강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광객 등 생활인구 수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이 같은 관광 활성화가 중요해진 상황. 새해에도 벌써 2천여 건의 반값 관광 사전 신청이 이어지는 등 강진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3월 7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됩니다. 광양시는 제24회 매화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한국의 봄 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한국관광 백선 이벤트, 매실 힐링 테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입장료도 지난해와 같은 5천 원으로 동결하고 기획 단계부터 주민사회단체 등과 함께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신규 공무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공직자 공동주택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옛 KT 사택을 사들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어제 직원 16명의 첫 입주를 축하하는
흥양관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신규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아일랜드 코어10이라는 10대 핵심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박람회 주행사장 조성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와 기반 공사 추진 현황, 전시 콘텐츠와 향후 비전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섬을 주제로 한 정책 사업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국가 간 협력, 미래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 등 세계인 모두가 누릴 섬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